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둔촌주공 청약 경쟁률이 예상보다 너무 나빠요. 그래도 부동산에서는 20대 1은 나올 거라 생각했었고 마지노선은 10대 1로 봤었거든요. 투심이 완전히 죽었다라 볼 수 있죠. 서울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대단지가 경쟁률 3.7대 1이라고 하면은 흥행참패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약이 얼마나 돼서 미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경쟁률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저번에 강북 서울자이 폴라리스 같은 경우는 34대 1이었었고요. 포레나 미아 같은 경우는 10대 1은 넘었어요. 그걸 못 넘으니까 말이 많은 거죠. 그냥 워낙 대단지라서 그래.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조금 시그널이 안 좋은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3.7대 1이면은 뭐 어쨌든 다 계약되는 거 아니냐라 그러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청약된 다음에 포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돈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도 가능합니다. 10년 전에 한창 아파트 인기 없던 시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펜트하우스 걸렸는데 옥상이라 싫어 이러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었어요. 귀할 때는 서로 1층이라도 가져가려고 난리였다가 또 이런 시기가 되면은 좋은 층이 걸려도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3.7대 1이라 했을 때 이거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84 사이즈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옵니다. 만약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포기할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당첨되고 났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처음에는 이래요. 할 수 있어 라고 하다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잔금을 낼 수 있을까? 못 낼 것 같은데 이러면서 두려움이 확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둔촌주공 일반 물량이 4,700개예요. 인기 있는 5구가 1,500개, 84가 1,200개 정도. 그거 굉장히 많아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 알짜를 봐야죠. A로 끝나는 걸 보셔야 돼요. 이제 A라는 게 보통 판상형이기도 하고 포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A타입 보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5구A는 936가구 모집에 5.2대 1이 나왔고요. 84A는 209가구 모집에 9.4대 1이 나왔어요. 주력 타입들 경쟁률이 10대 1을 넘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력 타입들은 어떻게 다 되긴 될 거예요. 나머지 타입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경쟁률은 아파트 시세 프리미엄이랑 연관이 많아요. 모두가 갖고 싶어서 달려들었을 때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거고, 지금처럼 어떤 타입들은 미분양이 날 수도 있다라고 보면은 59A나 84A도 프리미엄이 빠지게 되는 거죠. 경쟁률이 낮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분양가가 5구는 10억, 84가 13억 정도 나오거든요. 5구는 대출이 나오고 84는 대출이 안 나오는데 2년 실거주에 8년 전매 제한이라는 악조건이 또 있어요. 한마디로 입주했을 때 세를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직접 살아야 된다. 2년 동안은. 그리고 8년 동안 전매 제한을 할 수가 없다. 팔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계약 치고 나면 입주가 25년, 이거 다 계산하면 10년 정도는 못 파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30살에 당첨됐는데 10살에 팔 수 있는 거고, 40에 당첨되면은 50에 팔 수 있는 거죠. 10년이라는 기간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숨막히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대출도 안 나오고 계약금을 넣으면 팔 수도 없다라는 이 부담감이 막상 계약 칠 때 되면 굉장히 난감해져요. 분위기가 되게 좋다 그러면은 남들이 이만큼 좋아하는 거니까 나중에 잘못될 일 없겠네 이러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남들이 꺼려하면 나도 갑자기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고금리랑 대출 규제인데, 대출이 잘 나와도 할까 말까인데 84A는 대출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13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야 돼요. 10년 정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연 6% 수익률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출 이자가 그 정도 나올 거니까 13억을 6%짜리 예금에 넣는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복리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그 정도는 올라줘야 본전이라는 거죠. 2032년에 23억이 돼야 본전이 나옵니다. 13억짜리가 이자만 10억을 내는 거죠. 만약에 이율이 3%였다고 하면은 17억 5천만 원이 돼야 되니까 이자가 4억 5천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율이 조금 올라갈 때마다 이자 부담이 억 단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가 금리에 굉장히 쥐약이에요. 내년에 금리가 빨리 떨어진다라 그러면은 또 이거를 과연 좋게 볼까? 경기 침체라 볼 가능성도 있어요. 부동산에서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보는 거죠. 반대로 내년에 경기가 좋다고 봅시다. 그러면 금리를 안 떨어뜨리겠죠? 이것도 부동산에 안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입장에서는 지금 내년 상황이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은 난감한 딜레마가 있다. 세 번째는 조합원 물량과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조합원 아파트는 우선은 로얄동 로얄층입니다. 일반 물량은 저층 위주예요. 조합원 물량이 14억이고 추가 납입 2억을 해야 되니까 16억이라 봅시다. 일반 물량은 13억에 사는 거니까 3억 정도 이익이라 생각하겠지만, 이 조합원 입주권은 전매 제한도 없어요. 로얄층에다가 전매 제한도 없고 언제든지 팔아서 이자 부담 리스크를 해지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고급 자재랑 가전제품 옵션이 무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합원 물량이 16억, 일반 물량이 13억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이 갭은 더 줄어든다라는 거죠.
조합원 물건을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냥 뭐 한 1억 정도 더 주고 조합원 물건 사는 게 낫지 뭐하러 분양을 받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돈 있는 사람들은 계약을 차라리 안 하고 조합원 물건을 사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파트 살 때 이렇게 사질 않아요. 주변 단지들까지 보고 비교해서 삽니다. 주변 단지의 시세도 잘 봐야 되거든요. 둔촌주공 위치랑 비교해 볼 만한 데가 고덕의 아르테온, 송파의 헬리오시티인데 둔촌주공이 딱 그 중간 정도의 역할을 한다라 봐요. 고덕이 지금 13억 정도 하고 헬리오가 최근 16억 6천만 원이라 봤을 때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약간 더 하향할 가능성이 있다라 봐야 되겠죠. 일반 분양가는 시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13억이 매력이 덜하다라고 느끼면은 계약 포기 물량도 나올 겁니다. 로얄층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어떻게 비벼볼만 한데 층수도 애매하다 그러면은 아 이거 던질까? 이런 고민이 나오겠죠. 그런데 왜 뜬금포로 부동산 이야기를 하느냐? 둔촌주공은 건설사 유동성 위기랑 연관이 있어요. 이 유동성이 증권사 대출이 또 많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면은 경제 위기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도 한부철강이 부도가 나면서 유동성 위기가 온 상태에서 터져가지고 그 파괴력이 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둔촌주공이 하나의 스타트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둔촌주공 사태를 간단하게 말하면 10월 달에 차원 발행에 실패했었습니다. 건설사가 떠안기로 한 거죠. 몇 달만 좀 돈을 빌릴게 라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던 거예요. 분양 잘 되면 갚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했는데 걱정이 돼 이러면서 안 빌려줬다라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건설사가 연대보증을 서가지고 자산 유동화 사채 차원 발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빌리긴 빌렸어요. 근데 분양이 되고 계약금과 앞으로 들어올 중도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예요. 분양이 잘 되면은 이제 건설사는 빠지고 그 부채를 들어오는 입주자들한테 넘겨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건설사는 시공에 대한 비용만 가져가는 거고 분양에 대한 리스크는 다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미분양이 난다 그러면 보증을 썼던 건설사가 이걸 떠안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알다시피 건설사가 지금 돈을 벌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10년 전에 해외 건설할 때 손실이 컸습니다. 그래서 해외 공사에 관심도 별로 없었었고 한동안 또 저유가라서 중동에서 발주도 별로 없었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관심이 어디였냐면은 국내 아파트 시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파트 시장이 또 호황이었어요. 잘 팔렸습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짓는 거, 재건축, 수주전 이런 데 뛰어들어서 돈 버는 데 혈안이 돼 있었죠. 그러다가 아파트 불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중동발 수주는 많지가 않아요. 잠깐 보릿고개가 온 거죠. 근데 여기서 둔촌주공 문제가 터진다라고 그러면 건설사는 수조 원의 부채를 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채는 7천억 규모인데 입주 때까지 미분양이라고 하면은 일반 분양이 4,700개거든요. 다 떠안을 일은 없겠지만 다 떠안는다 치면은 채당 10억만 잡아도 4조 7천억짜리예요. 여기서 10%가 루즈가 라면은 4,700억이 나는 거고 20% 루즈가 나면 9천억 정도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다 현금이 빵빵한 건설사라고 했었지만 타격이 좀 오는 거죠. 롯데건설을 이거를 대비해서 유동화 자산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면 부동산 채권 시장에 대한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금융이라는 게 서로 간의 믿음 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디 하나가 무너지면은 우르르 무너져요. 아무리 우량한 은행이라 하더라도 뱅크런 터지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금융은 신용이 더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을 해야 된다. 건설사들 주가도 안 좋았죠. 여러 건설사들 주가가 오후에 더 흘러내렸는데요. 이 둔촌주공 사태 미분양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그러면은 걱정이 됩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도 미분양 없이 마무리 잘 돼서 둔촌주공 문제가 종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둔촌주공 문제만 잘 마무리된다라고 그러면은 건설주 중에서도 투자해볼 만한 데들이 있긴 있어요. 일반 먹거리 말고 특수한 먹거리를 가진 건설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은 주가가 괜찮을 수 있어요. 내년에 원전과 연관 있는 건설사라 그러면은 매력 있죠. 실제로 외국인들이 이런 건설사는 지금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짓는 건설사는 내년에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업종 전체를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남들이 비관적으로 봐서 디스카운트된 알짜 주식들을 찾아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